자, 얘들아, 2학기 첫 수업 이제 시작해 봅시다. 우리 영상 하기 전에 5단원 시작을 선생님이랑 그 전에 했었어. 기억나니? 우리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야기하면서 기관계에 있는 4가지 이야기 했었어요. 뭐였지? 지금 입으로 얘기를 해봐. 소화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환계 있었고, 호흡계 있었고, 배설계 있었어. 우리 그래서 요 4개의 기관계들을 하나씩 배운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소화계부터 들어갈 건데, 본격적인 소화계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영양소 먼저 배워볼 겁니다. 소화계 하기 전에 소화랑 관련되어 있는 영양소 먼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소화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쉬워. 근데 외울 건 조금 있어요. 너네 1학기 때 가정 시간에 배웠던 거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마음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얘들아, 영양소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 여러분들은 영양소를 어떻게 섭취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 4단원에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녹말 먹고 포도당 먹고 한다고 했었어. 영양분을 섭취한다고 했었어. 에너지를 얻고. 근데 사람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고 영양소를 어떻게 섭취하죠? 먹어야 해. 그래서 사람의 영양소는 음식물로부터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 가장 유명한 거 3가지. 그렇지. 대답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탄수화물 많이 들어봤죠? 그죠? 탄수화물 있으면 또 뭐 나와야 돼? 그렇지? 단백질, 또요 지방, 요렇게 해서 탄단지라고도 많이 배웠을 거야. 분명히 가정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요 탄단지는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3대 영양소라고 할 거야. 요 3가지를 3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할 건데, 왜 3대 영양소라고 지어줬냐면 이 3가지는 먹으면 힘이 나. 에너지가 나. 움직일 수 있어. 나 죽겠어. 못 움직이겠어 하다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하나라도 먹으면 좀 살 것 같다 하는 게 3대 영양소야.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의 이유는 이 아이들은 뭘 한다?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야. 에너지를 내는 기초 근원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탄단지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요거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 탄수화물은 먹으면 우리 몸에 뭐가 좋아? 탄수화물을 먹으면 뭐가 좋을까? 일단은 뭘 해? 에너지원이야. 에너지원인데 셋 중에서도 가장 주로 사용하는 주된 에너지원이다. 주된 에너지원이고, 자, 탄수화물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예를 들면 빵, 밥, 흰 음식들 있지? 쌀, 그 다음에 뭐 면,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이지. 근데 그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많이 날까? 선생님, 탄수화물 주된 에너지원이니까 많이 먹으면 저 침 진짜 많이 날 것 같아요. 축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진 않아. 빵 많이 먹으면 뭐 돼? 살쪄. 그지? 비만돼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의 역할은 뭐냐면 에너지원이기도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과도하게 되면 뭘로 바뀌냐면 지방으로 변환되어서 축적돼요.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살찌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그럼 뭐가 될까? 일단 단백질도 에너지원이니까 당연히 단백질이 하는 역할도 에너지를 내겠지. 그지? 자, 에너지원 일단 하나 써주고, 에너지원으로도 쓰이는데, 자, 머리카락, 손톱, 발톱 다 뭐야? 단백질이야. 그러면 지금 머리카락이고 손톱이고 발톱이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 구성. 뭐 기억하면 돼? 머리카락, 또 손톱, 발톱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몸의 기능을 조절해요.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얘들아? 자, 3대 영양소 중에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걸 물어봐. 탄수화물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탄수화물은 뭐밖에 안 해? 에너지원, 많이 먹으면 살쪄, 이거밖에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몸의 기능 조절하는 거는 단백질, 이렇게 따로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3대 영양소인 지방 얘기해보자. 지방은 뭘 할까? 지방 어딨어? 살이잖아. 그지? 그러면 살도 우리 몸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에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 맞아요. 우리 몸을 구성한다.
자, 그리고 또 당연히 3대 영양소니까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었겠죠. 에너지원 사용. 됐습니까? 요거 각각 나눠서 각각 외우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 한번 예시 들어볼까? 아까 탄수화물 예시는 들었는데 탄수화물 예시 뭐 있었고? 밥, 빵, 뭐 밀가루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이 되겠지. 그럼 단백질은 뭐가 있을까? 뭐 많이 먹으면 키 커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있어? 그렇지? 두부. 단백질은 이거 생각하면 쉽겠다, 얘들아. 우리 헬스 열심히 하는 분들이 뭐 꼭 챙겨 먹어? 닭가슴살 챙겨 먹잖아. 닭가슴살. 또 뭐가 있을까? 달걀, 고기,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겠다. 그럼 지방은 뭐가 되냐면 대부분 기름류야, 얘들아. 그래서 식용유, 그 다음에 뭐 기름, 이런 것들이고, 뭐 땅콩, 깨, 버터, 이런 것들이, 글씨 왜 이러냐? 이런 것들이 지방에 속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요거 3개뿐일까? 아니야. 이 3개는 3대 영양소고 힘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소고 힘 내는 영양소 말고도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 그 다음 또 요거 지우고 가볼게요. 또 뭐가 있냐면요. 무기염류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무기염류, 바이타민, 그리고 물까지 해봅시다. 자, 무기염류는 뭐냐면 얘들아, 쉽게 생각하면 우리 1단원에서 원소기호 배웠잖아. 그 원소기호라고 생각하면 돼. 칼슘, 나트륨 이런 것들, 이게 무기염류야. 근데 칼슘, 나트륨도 우리한테 필요해. 왜냐하면 오줌 배설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할 때 무기염류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요, 우리 부어요. 근데 반면에 나트륨보다 칼륨이랑 나트륨이랑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면 그렇게 쉽게 붙진 않아. 이런 것들로 우리 몸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무기염류야. 자, 무기염류가 하는 역할. 얘는요, 뼈, 그 다음에 혈액,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나트륨 많으면 붓는다고 얘기했지. 이런 것처럼 몸의 기능도 조절해요. 몸의 기능 조절. 이게 무기염류가 하는 역할이야. 그럼 무기염류의 예시에는 뭐가 있냐면요. 원소기호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얘들아. 나트륨. 파란색으로 할까? 나트륨, 칼륨, 칼슘. 자, 그럼 이 나트륨, 칼륨, 칼슘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을까? 우유 먹으면 우리 칼슘이 들어있는 우유, 막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지? 그래서 우유에 많이 들어있고요. 멸치, 다시마, 이런 것들에 무기염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무기염류 먹는다고, 멸치 먹고 우유 먹는다고, 물론 우유에 아까 다른 영양소도 들어있긴 하지만, 무기염류 먹는다고 힘이 나? 에너지가 막 솟아올라? 그렇진 않아요. 왜? 에너지원이 없잖아. 그지? 얘네 먹는다고 에너지가 솟아오르진 않습니다. 다음, 바이타민 가자. 바이타민 다른 말로 비타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2025 교육과정에서는 바이타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비타민이야, 비타민. 바이타민 쉽죠? 비타민 뭐 있어?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D 이런 것들이야. 근데 이거 너네 비타민 먹자 이러면서 조그마한 알 한 개 먹지. 근데 그거 하나 먹어도 이렇게 큰 우리 몸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밥이랑 빵은 이만큼 먹으면서. 바이타민의 가장 큰 역할, 적은 양으로도 몸의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적은 양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 게 바이타민. 자, 그리고 바이타민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야. 비타민 C 먹었을 때 화장실 가서 소변 보면 노랗게 나와. 그 말인 즉슨 우리 몸에 구성한다는 거야, 빠져나간다는 거야? 빠져나간다는 거야. 바이타민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지 않아요. 알겠죠?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섭취하고. 자, 그럼 바이타민의 예시에는요, 바이타민 A, 바이타민 B, 바이타민 C, 바이타민 D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디에 많을까? 우리 비타민 많이 먹어야 돼 하고 뭘 많이 먹어? 과일 많이 먹지, 그치?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에 바이타민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마지막 물 갑시다. 물. 자, 물도 3대 영양소에 들어가진 않아. 그 말은
배고파 이러면서 물 먹어. 이제 배 안 고파. 잠깐 정도는 물 배차니까 배가 안 고플 수 있겠지만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물 먹는다고 에너지가 나진 않습니다. 자,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아.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 몸의 거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학여행 가서 워터파크 가서 그 유수풀 타봤지? 그 유수풀 타보니까 어때? 물에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떠오르고 이제 내 몸이 점점 흘러가고 있지? 그럼 우리 몸도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대. 우리 몸 거의 유수풀이야. 그러면 이 물 따라 뭐가 움직일까?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물이 하는 역할은 뭐다? 물질 운반. 너네가 유수풀에 몸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든 노폐물이든 뭐든지 이 물 따라서 운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 뭘 하냐면 체온 유지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 밖에 엄청 더워. 밖에 38도까지 올라갈 때 있잖아. 근데 또 겨울에는 마이너스 10도 이럴 때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도 같이 그렇게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니? 그렇지 않아. 우리 몸은 항상 35도에서 36도를 유지하고 있죠. 누구 때문이다? 물 때문이다. 왜 그런지는 우리 마지막 단원에서 비열 배우면서 조금 더 얘기할 건데, 어쨌든 물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체온 유지.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 내용들을 가정 시간에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쉽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영양소의 종류 6가지 외우시고요. 영양소의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외우시고 영양소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의 예시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요거 다음으로 이제는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도 조금 암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음식을 줬어. 그래 놓고 딱 보고 얘들아 여기 안에 어떤 영양소 있는지 다 적어봐 하면 적을 수 있어? 몰라. 그냥 딱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처음 보는 음식을 주고 냄새도 맡아도 모르겠고 먹어봐도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알아내래. 그때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얘들아. 검출. 이 음식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야.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은 총 네 가지 영양소를 검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녹말부터 해볼게요. 녹말이라는 영양소를 검출하고 싶어, 얘들아. 근데 녹말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뭐였어? 그렇지. 녹말은 탄수화물이었어, 얘들아. 녹말은 탄수화물입니다. 녹말을 검출하고 싶을 때는 어떤 용액을 뿌리냐면 아이오딘, 이름이 좀 길어. 아이오딘화, 칼륨. 얘들아, 요거 이름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수행평가 같은 거 볼 때는 풀네임을 다 쓰셔야지 맞습니다. 자, 아이오딘화와 칼륨이란 얘가 이름이야. 이 이름의 이 용액을 내가 어떤 음식에다가 이 용액을 똑 하고 뿌렸어. 그때 음식의 색깔이 뭘로 바뀌냐면 청남색으로 바뀐다. 청남색으로 바뀌면 녹말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색깔이 청남색으로 안 바뀌어. 그러면 이 음식에는 녹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캐치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이름 한 글자씩 따볼까? 녹말을 확인할 때는 아이오딘화 칼륨을 넣을 거야. 그때 색깔이 뭐로 변한다? 청남색으로 바뀐다. 녹아청, 요것만 조금 외워주세요. 자, 녹아청 어떻게 외우냐면 얼음이 녹았어를 좀 귀엽게 발음해봐.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얼음이 녹았어 녹았쩡 되지 않을까? 녹았쩡 외울 수 있겠지? 녹말은 아이오딘화 칼륨을 넣었을 때 청남색으로 바뀐다. 녹았쩡 할 수 있겠지? 요거 녹말 외워주자. 오글거리지만 참으세요. 아직 남았어요, 많이. 그 다음 포도당 한번 검출해볼까? 포도당도 얘들아, 포도당이라는 영양소도 탄수화물에 속하는 아이였어. 그지? 우리 이거 4단원에서 배웠을 거야.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광합성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게 포도당. 그지? 그 다음에 포도당이랑 손잡으면 뭐가 된다? 녹말. 요거 배웠을 거예요. 자, 어쨌든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포도당은요, 어떤 용액을 떨어뜨려야 되냐면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려야 돼. 자, 어떤 음식에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을 딱 하고 떨어뜨렸더니 색깔이 황적색으로 변했대요. 그러면 포도당이 있는 거야. 포도당이 있는 거야. 근데 황적색으로 변하지 않았어. 그때는 포도당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거야. 근데 포도당은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황적색으로 변하는데 시간이 겁나 오래 걸려. 그래서 빨리 해주기 위해서 뭐 하냐면 가열을 해. 근데 이 가열을 안 해도 황적색으로 변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변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열을 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앞글자 한 개씩 따볼까? 포도당은요, 베네딕트 용액을 넣었을 때 황적색으로 바뀐대요. 포배황. 근데 가열이 필요.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는 외우는 거 없어요. 일단 그냥 외워주세요. 자, 다음 가볼게요. 단백질 가보자. 단백질. 자, 단백질을 확인하고 싶어. 자, 단백질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들어가야 할 용액이 좀 많아. 이거 좀 이름이 어려워요. 5%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랑 1%의 황산구리 수용액을 둘이 같이 넣어야 돼. 황산구리 수용액. 요거 두 개를 같이 넣어야 되는데 둘이 합쳐서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요. 뷰렌 용액이라고 할 거야. 뷰렌 용액. 이거 뿌렸을 때 음식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 이 음식에는 단백질이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한 글자씩 따볼게요. 단백질, 뷰렌 용액, 보라색, 단뷰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방 가자. 안 보이죠? 여기 조금 이렇게 넘길게. 자, 지방 가볼게요. 지방. 자, 마지막 지방이라는 영양소를 검출하고 싶어. 그럼 그때 어떤 용액을 넣으면 되냐면 수단 3까지 써줘야 돼요. 1, 2, 3, 4가 있거든요. 수단 3 용액을 넣으면 되는데 그때 음식에 수단 3 용액을 넣어서 색깔이 선홍색, 거의 핑크색이야. 선홍색이 나오면 지방이 있다라고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요것도 앞글자 따볼까? 지수선 해서 지수선 외우시면 됩니다. 얘들아, 요거 외워주셔야 돼. 영양소 검출, 노가청, 포배황, 가열, 단뷰보, 지수선. 요거는 무조건 지금 암기해 주시고 이따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영양소 앞에 배운 거랑 영양소 검출이랑 오늘 수업 끝! 수고하셨습니다.